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75%가 됐는데요. 한국은행은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했고 또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 금리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주택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이자가 상당 부분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변동형 이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 이자가 더 오를까 봐 겁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런 금리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 방송 늘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고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후텁지근한 목요일 이 시간 또 그래도 내일 휴일이 좀 기다리고 있어서 마음 편하게 이 방송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요일 2시에 찾아뵙는 이윤환입니다. 자, 뭐 어쨌든 날씨는 덥습니다. 자, 뭐 이런 더위에 사실 이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집에서 시청하는 것 자체가 뭐 편하다, 뭐 어쩌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여러분 답답함. 그러니까 더우면 어쨌든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에어컨을 쓰든 선풍기를 틀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답답한 고민을 해결짓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말끔하게 부동산 관련된 이 무더위 같은 상황들을 깔끔하게 날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몸이 너무 더워서 땀이 나면 에어컨 앞으로 가시고요. 마음속에 이 부동산 때문에 화가 난다 하신다면 전화기 들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는 또 문자와 이렇게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받고 또 해결해드리고 있는데 언제나 시간적인 좀 제한이 있어서 또 한 분 한 분 긴 상담을 도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한 고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어요.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세미나 뭐 항상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소중한 재산이 있다면 건강입니다. 뭐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귀중하고 소중하다 해도 여러분 건강만큼 소중한 게 더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야 될 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집안에만 있어서 건강이 유지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이 운동이 가장 필수다. 최소한 걷기라도. 그래서 세미나는 여러분들 건강 도우미라는 역할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는 그 발걸음 자체가 운동이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와서 뭐를 얻어가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석오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부동산 시장도 읽어내고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또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도 해결해야 되고 또 투자 지금은 특히 이제 한강변 소액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알찬 작은 금액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가는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한 투자, 또 확실한 투자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꼭 좀 내용을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고 싶은 것 모든 투자자들의 마음일 텐데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거겠죠. 전문가와 함께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7월 29일 수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2부도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또 이윤환 박사의 부동산 핫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볼게요. 그동안 정부는 정말 이 부동산 시장만큼은 통제와 규제로 일관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좀 그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정상화를 달성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시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있는 건데요. 자,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부동산 정책 굉장히 중요하죠. 정책이 좋은 정책이면은 부동산 시장의 순기능 역할을 하지만 안 좋은 정책이면은 정말 뭐랄까 굉장히 좀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을 내기 위해서 물론 정부 뭐 대통령부터 여러 가지 관료들이 머리를 많이 싸맬 거예요. 근데 그래도 국민들의 민심을 좀 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토론회라는 거를 합니다. 뭐 공청회라는 얘기를 하고 하는데 토론회를 통해서 부동산의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를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담고 국민들의 생각을 좀 알아내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성, 키를 잡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부동산 정책도 정책인데 세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세법은 통상적으로 7월 말 아니면 8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7년 세법은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7월 내지 8월이에요. 사실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 7월 중순 뭐 해서 이제 토론회를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적인 생각을 좀 듣겠다라는 부분은 좋은 그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요번에 진행한 이 토론회 자체가 어떤 방향 제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Q&A, 질의응답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듣고 마는 정도의 그 진행이 됐다라는 아쉬운 내용의 결과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 과연 이 토론회를 지금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형식일 수도 있지만 정말 실질적인 내용을 바른 방향으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부동산 정책만큼은 사실은 이제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그 방식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방식이 규제 일변도였었고 그 규제 일변도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자, 어쨌든 규제가 결국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심은 싸늘하고 더 안 좋았었겠죠. 그런 거 여파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나섰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그 규제라기보다도 완화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오다가 다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다시 규제 일변도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우선했다. 토론회를 분명히 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결국은 민심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반영을 해서 이렇게 가겠다고 대통령께 제안을 하고 이런 정책이 옳겠다고 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정책이 나왔다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토론회는 완전히 유명무실을 했었던 과거의 문재인 정부 때 토론회였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국민의 마음을 읽고 뭐 해서 한다고 했고 초기에 사실은 부동산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규제라든지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부동산 규제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토너를 하고 똑같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 결국은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국토기장관이라든지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마련한다, 또 세법이 마련해진다라고 하면 이런 토론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사실은 국민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 죄스러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형식에 그치는 이런 토론에 의해서 하면 뭐합니까? 결국 모든 정책의 의중이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한 생각에 의해서 결국은 장관들이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이리끼리 정책을 내겠다는 이런 꼭두각시 같은 생각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모든 진행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몇 차례 토론회를 좀 더 거쳐서 민심을 좀 읽고 많은 또 전문가들도 있어요. 부동산 관련 정책에 이렇게 좀 방향 키를 잡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에 민심을 좀 확보해 놓고 그러고 나서 아무리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 손 치더라도 맞지 않다 생각하면은 강하게 비판도 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가야지 결국은 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에 꼭두가시처럼 놀아나는 이런 행태로 과연 정책을 낸다면 뭐가 다르겠느냐 이거죠. 전에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뭐가 틀리다.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썩 보기 좋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조금 더 규제나 이런 쪽보다는 좀 완화를 한다거나 조금 더 그렇지 않은 방향 쪽으로 가주기를 간절히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민심을 조금 더 헤아려 한다면은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꾸준히 올바른 토론회를 거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토론이라는 건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의 이야기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눈다라는 걸 의미하죠. 토론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여러 가지 부동산 이야기가 오가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고 또 그에 맞는 정책들이 또 후속해서 따라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언제든 그 정책들의 흐름들은 저희 방송 통해서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항상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그리고 고민 생기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늘 열어두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투자 종목이 된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 모아타운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아타운 사업의 첫 단추를 이 주민사업설명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주민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떤 내용인지 대표님과 함께 나눠볼게요. 자, 이제 어떤 뭐 사업이 시작된다,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처음 신호탄이라고 한다면 주민설명회가 아닐까 싶어요. 자, 주민설명회는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이 알리는 데 있어서 원래 그 주민설명회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사실 관공서도 마찬가지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체 세력 예를 들어 뭐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를 재개발 구역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서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런 주체 세력에 의해서 주민설명회가 스타트된다. 자,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이 신속통합
통합기획이라는 거와 모아타운이라고 한다면 신속통합기획은 이미 2021년부터 스타트해서 102곳의 후보지가 점점점 늘어나는 형국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의 어떤 곳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되는 것보다 기존의 후보지들이 이제 그 사업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신속통합기이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에 의한 주민설명회는 극히 일부에서 벌어질 것이고, 서울 시내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대체적인 지역에서의 주민설명회는 모아타운으로 인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재개발 방식, 즉 기반시설이라든지 열악한 거주 환경에 의해서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곳을 이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양호한 기반시설을 가진 좀 그나마 도로 사정이 괜찮은 곳이라고 한다면 이런 곳을 개발을 필요로 한다. 왜? 저층주거지의 노후도가 돼서 여기도 이제는 빌라촌이 아닌 아파트촌으로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조를 한다면 신속통합기획보다는 모아타운으로 사업이 갈 공산이 굉장히 크겠죠. 자, 어찌됐건 모아타운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주민설명회의 주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곳이 관공서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어느 일부 주체 세력이 나서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모아타운 선정에 대한 요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공모 방식과 그다음에 주민 제한 방식이 있어요. 제한 방식. 자, 공모 방식은 이 모아타운 사업지 내에서 한 군데, 세 군데 이상 해서 30% 동의를 얻어서 모아타운을 선정해 달라라고 한다면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모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관에서 일단 구청이겠죠. 구청에서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려니 주민설명회 통해서 이렇게 이 사업지를 좀 모아타운으로 하는 건 어떠냐고 주민들한테 얘기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동의율도 굉장히 작죠. 예, 그래서 초창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공모 방식에 의해서 모아타운이 선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모아타운 선정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150군데가 넘어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공모 방식으로 계속 하니까 약간 단점들이 생겨요. 분명히 30% 이상은 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30%만큼이나 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모아타운 선정을 해놓고 보니까 반대파에 의해서 모아타운이 오히려 무산되는 이런 곳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모 방식으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이제는 서울시에서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만 진행을 한다 이거죠. 자, 주민 제한 방식은 이 퍼센트 비율이 60%입니다. 여기 주민들이 60%를 동의를 해서 우리 모아타운 사업지로서 선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했을 때 받아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주민 제한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구청이나 이런 거 나서질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곳에서 지금 뭐 어떤 누군가가 추진에 의해서 출발을 하는 거죠. 하지만 주민설명회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설명을 할 것이냐. 자, 우리 다 주민들을 여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모아타운을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주민 제한 방식은 사실은 시작이 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무슨 소리냐? 처음 그쪽 지역에 모아타운을 진행한다고 주민 설명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떤 선동적인 의미에서 모아타운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이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선정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가로대 정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주민 그 수가 있고 나중에 전체 건립 세대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설계 도면이 있을 거고 조감도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 밑그림이 된 상태에서 주민 설명을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저층 주거지에서 나중에 아파트가 개발됐을 때 이런 모습의 아파트 라인이 착착착 들어선다라는 부분이 결론은 시작과 끝이에요. 비포, 애프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민설명회부터 출발을 할 것이고 주민설명회가 그냥 구구식으로 설계, 조감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업체, 뭐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이런 설계 도면이 그려졌을 때 물론 추후에는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온다고 손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저층 주거지에서 실제로 이런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곳으로 변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아타운을 진행하려 한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정말 십시일반 동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함께 하려는 그런 주민들이 나서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주민설명회에서 이런 것들이 기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은 뒤돌아서 우리는 사업 안 하는 게 좋겠어라고 할 정도로 어떤 초반부터 여기는 모아타운의 사업에 가능성 있는 곳이 주민설명회를 하지 그냥 우격다짐으로 주민설명회를 해놓고 아니면 말고 시계 어떤 그 첫 발을 내디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지금 모아타운이 진행이 된다라고 할더라도 일단 주민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에 있거나 주민되고 있거나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했거나 이런 곳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아직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빌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그다지 비싸진 않아요. 보통 이제 여기가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 확실해졌네라는 뜻에서 많이 발걸음을 찾고 물건을 찾고 수요자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공급은 적어지고 거기서 보면 프리미엄이 형성돼서 가격이 지역에 따라 뭐 오르겠죠.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민설명회가 시작이 반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현장이든 모아타운 사업을 하기 위한 첫발 시작이 반인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이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쪽을 좀 살피고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모아타운과 주민설명회의 상관관계를 이야기 드렸고 이런 주민설명회가 이뤄진다라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가서 또 공부도 해보시고 참여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런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질문이 드는 게 이런 의심이 드는 게 어느 지역에 가서 그런 관심 있게 봐야 어느 지역의 주민설명회를 좀 기대해 봐야 앞으로 내가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은 한 가지 더 마련했는데요. 한강변에서 어찌 보면 또 마지막 투자처라고 할 수 있는 투자 지역에 대한 분석하는 시간도 짤막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대표님. 자, 뭐 한강변에 대한 한강변 마지막 남은 소액 투자처 어디냐라고 한다는데, 자, 한강은 우선 뭐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요. 이렇게 11개 또 14개 이렇게 나요. 11개가 한강변, 14가 비한강변 이렇습니다. 자, 위에서 살펴보면 한강 북단에 위치한 곳 중에선 마포구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용산구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성동구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광진구가 여기에 속할 겁니다. 그리고 한강 아래쪽 보면요, 강서구가 속할 것이고, 영등포, 그다음 동작구, 그리고 서초, 강남, 송파, 강동 해서 이 7개의 구가 한강에 접해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이 14개 구의 전체적인 아파트 시세, 11개의 한강 접한 이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나머지 14개의 아파트 시세보다는 위에 있다는 거는
너무 명확한 거죠. 마찬가지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한강 쪽에 있는 아파트와 한강하고 먼 아파트는 점점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도 똑같습니다. 어디 구든지 예를 들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모든 구를 통틀어서 한강변에 위치한 동, 그렇지 않은 동하고의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큰 틀에서는 11개 구가 한강에 접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한강하고 가까운 한강 벨트, 한강이 조망이 되는 아파트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곳하고는 점점 또 세분화돼서 아파트 가격이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이런 틀 안에서 지금 질문이 한강변 마지막 남은 소액 투자처인데, 자, 일단은 여기에 아파트를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면 소액 투자는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빌라, 저층 주거지로 된 곳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한강 북단부터 이제 따지고 본다면은 아파트촌이 아닌 곳에서 보면은 이쪽 망원동, 합정동, 또 뭐 서강동, 신수동 해서 마포역 사이에 여기도 다 아파트촌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세대 저층 주거지로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소액 투자처 이런 게 분명하겠죠. 자, 또 이 위로 올라와서 쭉 보면은 아파트들이 즐비하긴 하는데 여기 보면 한남 뉴타운이 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한남 뉴타운은 워낙 재개발 현장이고 저기서 남은 소액 투자라고 하는 거는 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한남 뉴타운만 해도 일반 빌라 시세가 뭐 거의 30억에 육박하는 곳이고요. 한남 뉴타운 말고도 이쪽 성수 전략정보 구역도 마찬가지 굉장히 시세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특수한 곳,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하고 그리고 재개발 구역 이미 지정된 곳, 개발 구역을 제외하고 난 그렇지 않은 구역에서의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소액 투자들은 일단은 아까 얘기드린 마포구의 망원동, 합정동에서 상수동에서 마포역까지 이렇게 해서 걸쳐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쪽에서 자양동, 자양4동도 지금 신통코에 얘기를 했고 자양2동도 지금 많이 걸쳐 있습니다. 자, 이쪽 바운더리 또 광나루도 아파트촌으로 돼 있고, 자, 이 정도인 거고, 또 이제 한강 아래쪽을 살펴보면 이쪽은 이제 가양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여기 같은 경우인데 한강 변호는 아니지만 아마 목동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한강하고 가까운 쪽에 빌라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 당산역과 선유도역 중공업지대긴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파트촌이 아닌 다세대 저층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는 곳인 거고요. 자, 여의도는 당연히 아파트 군락촌이고 또 나머지 같은 경우는 동작구 본동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소액 투자로 가능한 곳은 아닐 거고, 또 이쪽으로 쭉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은 여기서 노량진 뉴타운이라든지 흑성 뉴타운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액 투자로 하기는 쉽지는 않다. 물론 이제 일부 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좀 뭐 그런 소액 투자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서는 또 반포, 뭐 압구정부터 해서 잠실 일대 모든 것들이 아파트 군락촌으로 돼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쪽으로 가면서 강동으로 가면서는 뭐 천호, 암사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촌 군락으로 돼 있지 않은 부분으로 돼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해서 소액 투자처들이 한강변에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향후의 전망을 봤을 때 어떤 거를 좀 더 눈여겨보면 좋냐라고 한다면 이런 아파트 군락이 모이고 많을수록은 더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반포다 그러면 우리 이미지에서 전부 아파트 군락으로 돼 있는 부분, 압구정 아파트 군락으로 돼 있는 부분, 잠실 아파트 군락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향후에 저층 주거지에 한강변 근처에서 아파트 군락으로
점점 다 아파트 군락으로 변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좀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곳이 자양동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지 자양 4동도 신속통합기획지,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자양 2동에 쭉 전체로 걸쳐서 이제 모아타운 사업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런 그 개발로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 군락촌이 돼 있는 거라고 한다면 건너편에 잠시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이런 반포동이라든지 이런 거와 대응할 정도로 아파트 군락촌으로 길게 뻗어서 형성되는 곳, 그렇지 않고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천호동이랑 이렇게 이쪽도 아파트 군락촌으로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부분 아파트가 되고 부분 계속 존치가 되거나 이런 곳이 있는 거 하고 계속 꾸준히 아파트 군락촌으로 형성되고 미래적으로 다 아파트가로 변모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향후의 아파트 시세는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한강변에 있는 소액 투자처도 조금 더 명암이 조금 이렇게 엇갈릴 수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예측을 잘 해보시면 거기에 내가 얼마 투자해서 소액 투자겠지만 소액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이 되는지를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강변의 투자도 그 투자 성과도 명암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같은 한강변이라고 할지라도 여기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인지 아닌지 잘 분석해보고 계약하시기 전에 뭔가 결정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런 도움들 무료 상담 전화로도 도움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자주자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에 가시면 이야기도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춰서 자산 상황에 맞춰서 이 투자 지역도 함께 공부해 볼 수 있고 또 전략도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어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2부도 여러분의 전화와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좀 많이 헷갈려서 전화를 드렸는데, 네. 네, 제가 홍제동에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그 홍제역세권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 소식지에 네. 2021년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한했고, 네. 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추진위 후보자 등록 신청서가 왔는데 네. 이게 추진위 동의서인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제가 너무 잘 몰라서 네. 연락을 드렸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는 이제 다른 지역의 모아타운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는데 네. 신속통합 기획하고 재개발은 좀 많이 늦는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사업 진행은 어떻게 또 될 건지 아니면 또 계속 보유하고 이대로 가지고 있는 게 좋은지 네. 네,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보유하고 네. 계시는 다스레 주택이 홍제동에 있고 네. 말씀 주신 대로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로 좀 진행이 되는데 뭔가 네. 이제 서류를 하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네.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뭔가 네. 동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 타야 하는지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홍제동에 지금 빌라를 갖고 계신데 네. 그 역세권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뭐 문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추진이 얘기가 있고 뭐 저기를 하는데 네. 네. 그거는 지금 현재 추진이를 그 구성을 하는데 동의를 해달라는 서류는 아니에요. 아. 자, 이게 이렇게 흘러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역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 구역 네. 지정 전에 네. 기본 계획,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부분도 하고 같이 맞물려서 네. 구역 지정을 하는데 그 전에는 무조건 구역 지정이 됐다.
그 이후에 추진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 돼 있긴 하는데 네. 구역 지정하는 시기에 구역 지정을 받기 있는 시기에 네. 추진위에 대한 부분까지도 먼저 선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 있어요. 제도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내용은 뭐냐면 네. 자 지금 한참 구역 지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네. 할 사람 추진위원회 뭔가 역할을 좀 하실 분은 거기에 이제 동의서 양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성함, 전화번호, 뭐 어디 번지 네,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네, 네. 신청을 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아,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같이 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 대한 준비 단계에 지금 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아. 굉장히 지금은 사업이 아마 거기서도 지금 위치가 이제 홍제역 건너편에 네.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 구역도 넓어요. 3,000세대 이상 들어올 예정에도 있고요. 네.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도심하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저층주거지가 개발을 필요로 한 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홍제동의 입지가 좋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게 그래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여긴 서대문구잖아요. 네.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넓게는 저쪽 그 가재울 유턴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 위는 은평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가재울 뉴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물론 이제 북가자 남가종 나머지 저층 주거지도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하나 둘씩 변모가 될 건데 지금 말씀하신 홍제역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나중에 재개발되고 나서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지하철을 근본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하철 3호선 라인변에 다 있는 게 통상적으로 있죠. 은평구에 있을 때 응암동이라든지 뭐 신사동, 구산동 이런 데는요. 네, 네. 사실 굉장히 주거 지역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요. 네. 근데 홍제동은 특성상 네, 네. 그 이 길 자체가요.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 자체가 인왕산하고 안산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홍제동의 입지가 이렇게 인왕산과 안산 사이에 골짜기 형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골짜기 형식이라는 소리는 결국은 산까지는 내가 주거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하철하고 전부 다 멀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네.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시세가 높게 나올 수 있다. 즉 지금 그거를 아까 가져가도 돼요? 라고 네, 또 네. 궁금해 하셨잖아요. 네.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를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네. 자 지금 사업 단계에서는 우선은 지금 뭐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전 단계니까 많이 네. 노력을 했을 거예요. 이만 해더라도요 한 몇 년 전부터 사업은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겁니다. 네, 자 네. 근데 지금 아주 받아보신 그 서류는 네. 추진위 구성인데 사실은 실제로는 이미 추진위원장, 가칭 추진위원장부터 해서 뭐 그 임원진이라든지 총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내정이 돼 있는 상태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형식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네. 조금 네. 구역 지정이 됨과 동시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보냈으니까 네. 사업이 조금 빠른 궤도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뭐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사업이 지지부진 되면은 아유 이대로 가는 게 나을까 하고선 그냥 팔아버리고 그럴 수 네. 있는데 그러면 네, 네.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냥 보유를 하고 또 네. 보유의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손 치더라도 네. 3호선 라인하고 대체적으로 다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 있는 홍제동의 재개발 구역 전체를 따졌을 때 보면은 보유할 가치가 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 네, 네. 은평구나 다른 네. 지역부터 같은 경우면 또 서대문구나에서도 남가장이나 이런 데면 지하철이 사실 먼 게 조금 단점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쪽인 그 메리트가 있으니까 장점이 있으니까 네, 네, 좀 네. 보유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아마도 네. 여기가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역세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또 여기도 마찬가지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여기뿐이 아니라 곳곳에 실제로 재개발
그 성공리에 그 돼서 새 아파트로 지금 네. 돼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탄력을 받는다 하면은 네, 아마도 좀 사업이 이제까지는 조금 천천히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이왕이면 조금 기다리시고 나중에 또 그 추진이 뭐 해서 구역 지정이 됐다 그런 공문이 와서 추진이 저기 한다 그러면 다시 전화 주세요. 아마도 네. 그때 네. 받는 서류는 추진위원장 동의에 도장 찍어주세요라는 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네.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동조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생각하셨던 그 동의서가 아닐지라도 그래도 뭔가 신호탄이 쏘아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좀 보유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원장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그 파주 네. 그 야당동에 있는 그 한빛마을 구단지 그 롯데캐슬 파크타운에서 그 34평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시세가 한 6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매도하고 저는 그 직장이 강남 쪽에 있어서 네. 서울 강남권으로 그 월세로 거주를 할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투자금이 한 4, 5억 정도는 생길 것 같은데 그 한강변 근처 그 자양동 쪽으로 네. 빌라 투자를 하면 어떨까 네. 한번 그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파주에서 강남까지 그럼 출퇴근을 하셔서 굉장히 좀 힘드셨을 텐데 너무 힘들어요. 네, 이제는 그래도 좀 회사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조금 투자 가치까지 가져가 보자라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말씀 주신 한빛마을 롯데캐슬 파크타운 34평형 향후 전망과 더불어서 말씀하셨던 방향으로 한강변 투자를 좀 해보면 어떨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파주 그 운정신도시예요. 경의중앙선 야당동이잖아요. 네네네. 한빛마을 구단지에 거주를 하신데 사실 뭐 9년 차 된 아파트기는 해요. 네. 자, 근데 뭐 경의중앙선하고 이게 가깝고 뭐 해서 나쁘지는 않아요. 자, 네. 근데 지금 여기를 거주하고 계시고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너무 멀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까지는 거주를 했어. 내가 뭐 근무지가 강남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강남으로 출퇴근해야 되는데 얘를 놓고 갈 거냐, 얘를 팔고 다른 방향을 모색할 거냐인 거잖아요. 네. 내가 다시 들어가서 거주할 일이 없다면 지금 뭐 강남으로 저기 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여기로 내 집이지만 거주할 일이 없다면 얘는 뭐로 변화가 되냐면 투자용 아파트로 변해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근데 네. 투자용 아파트라고 하기에도 애매해지는 게 또 누가 투자용으로 전세 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입주를 해야 될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얘를 놔둔 상태에서 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해되시겠죠? 네. 예, 저는 이거를 투자용으로 남길 이유는 없는 이유가 물론 이 안에서는 경의중앙선 지하철역하고 가깝고 나머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좀 이렇게 장점은 있겠다 싶지만 이 파주운정 신도시 이 많은 세대에서 내 거보다 싼 것도 되게 많아요. 오래된 거. 조금만 내가 금액을 줄이고자 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이곳이기 때문에 공급의 희소 가치는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항상 희소 가치가 높아야 가격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게 물론 내 거보다 비싼 아파트도 있죠. GTX A 노선 근처에 있는 새 아파트도 대단지고 뭐 해서 GTX A 노선하고 가깝기 때문에 비싸요. 하지만 그게 전부라 이거예요. 각각.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거를 매도를 하는 게 맞다 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세를 뭐 강남 쪽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강남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월세도 강남에 살려면 비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주거비를 낮추는 방법은요. 강남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잖아요. 네. 일단 재건축 아파트는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시세는 비싸지만 월세든 전세든 가격이 낮습니다. 오래됐으니까. 네. 하지만 주거 형태는 내가 웬만한 곳보다는 훨씬 뭐 이 교육 환경이라든지 거주 환경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안쪽에 있는 뭐 다세대라든지 신축에 가까운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주 형태는 조금 더 뭐 월세까지 생각을 하셨으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조금 월세용 거주지로 선택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싶거든요. 이해되시겠죠? 네. 예, 지역을 어차피 강남으로 가시려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팁인 거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 4억에서 5억 정도로 해서 뭐 자양동이 또 쪽에 투자 뭐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뭐 자양동에 하는 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뭐 지금 이제 근무지가 강남으로 옮겼도 강남하고 제일 가까운 쪽 하고 생각을 했을 때 괜찮은 곳이 어디냐, 또 4, 5억 갖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자양동이 물망에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근데 이왕 사업지를 자양동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사업지 중에서 모아타운 선정된 곳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거긴 비싸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뭐든지 제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원칙을 갖자면 일단 처음에는 좋은 지역을 하는 게 지역 선정을 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 뭐 시청자님이 워낙 방송도 많이 애청해 주시고 하니까 자양동이 좋다는 생각에서 자양동만 찝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는 좋아요. 두 번째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비싼데 그거를 피를 물고 들어가서 하는 게 옳느냐. 근데 그게 내가 지금 4, 5억의 한계치를 갖고는 조금 부담이 된다면 지역은 맞는데 사업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곳, 하지만 지금은 아직 사업지 선정이 안 돼 있는 곳을 노리면 그게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지역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방향을 그렇게 해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 돈,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 기간 동안 얼마의 이익을 낼 수 있냐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본다면 우리 시청자님한테 딱 맞는 그런 어떤 뭐 기분 좋은 그런 물건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님 꼭 세미나에 오세요. 그러니까 세미나 네. 오기 전에 빨리 그거 팔고 오세요. 그거를 빨리 몇 년 팔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뭐 언제든 팔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빨리 내놓고 마음 잡았으면 그러고 나서 계약이라도 하고 하지 않더라도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선 빠른 매도가 첫 번째 단계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우선 파주에 있는 아파트 매도하신 후에 또 강남권의 월세는 재건축 아파트를 하면 조금 더 가격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팁까지 얹어드렸습니다. 다른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이야기, 특히나 요즘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는 재개발 투자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세미나 뭐 제가 이제 방송 18년 하고 세미나도 당연히 18년 정도를 해오면서 느낀 거는 지금 시기 트렌드의 투자 방식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까지 많은 분들한테 아파트도 좋다고 얘기했을 때가 있었고 꾸준히 뭐 빌라만을 얘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 투자도 또 굉장히 소액으로 3천, 5천 투자가 될 수 있을 때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지금의 시점이라면 정말 최소한의 소액 투자로 어디를 겨냥을 해서 어떤 그 이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계산 방식 아니고서는 투자가 쉽게 성공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하고는 틀리다. 지금 트렌드에 맞는 투자 방식으로 가야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세미나를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는 늘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